최근에 제가 샌델 교수가 쓴 책을 읽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미국에서 샌델 교수가 저와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시면서 책을 쓰고 계셨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샌델 교수가 미국 사회에서 느끼는 문제점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책을 여러분도 책 제목을 많이 아실 텐데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제목의 책이죠. 공정하다는 착각.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에요. 정말 오늘 이 방송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강추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생긴 것인지를 너무나 설득력 있게 이 샌델 교수가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원래 이 책은 제목이 조금 잘못되긴 했어요. 원래 제목이 Tyranny of Merit라는 제목이에요. Tyranny of Merit. 그러니까 능력 혹은 능력주의가 타이런이라는 거예요. 폭정이라는 거예요. 능력주의의 폭정.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능력주의는 폭군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 지금 한국 사회는 다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하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공정한 조건만 된다면 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공정한가? 그것만 문제지.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능력이 있는 자가 훨씬 더 많은 지위를 누리고 재화를 누리는 것, 즉 특권을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샌델 교수가 바로 이 능력주의를 폭군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우린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그것을 그거야말로 폭군이다, 타이런이다,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책이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표현하는데 샌델 교수는 그것을 굉장히 세게 타이런이란 폭군이다, 폭정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샌델 교수가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게 된 그 동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이후에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프로가 있죠. JTBC에서 하는. 거기에서 2번에 걸쳐서 이분이 방송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본 방송에서 나온 한국 사회에 어떤 영감을 주는 그런 프로 중에서 최고의 프로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샌델 교수 강연을 들었는데요. 이겁니다. 샌델 교수가 능력주의를 문제 삼은 동기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현상을 보면서 샌델 교수도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미국 사회가 이렇게 야만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원인을. 아니 저런 인물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가 뭐 봤죠. 아주 대표적인 게 이 양반이 막 선동을 해대가지고 미 의회를 그렇게 무력으로 막 들어가서 일종의 폭동처럼 그렇게 만행을 벌이는 이러한 상황들. 이게 어떻게 미국에서 가능할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샌델 교수가 결국은 이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샌델 교수의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미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야만적인 사회가 된 근본 원인은 교육에 있다. 이거예요.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은 바로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교육이다. 서로 경쟁시키고 거기서 승리한 자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독점하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불평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능력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엄청난 불평등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트럼프를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단순히 사회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관점입니다. 놀랐어요, 제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트럼프를 불러낸 것은 오바마라는 거예요. 오바마. 트럼프를 불러낸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원인은 오바마에 있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8년 내내 계속 떠들고 다닌 얘기가 뭐예요? You can make it if you try. 어딜 가나? You can make it if you try.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나 봐. 내가 흑인인데 내가 지금 노력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우리 미셸 봐. 내 척. 미셸은 나보다 더해. 거긴 흑인의 가장 밑바닥 노동자의 딸인데 스탠포드 하버드 나와서 지금 변호사하고 지금 퍼스트 레이디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까지 되잖아. 이걸 8년 내내 떠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이 기회의 평등과 자유로움을 표상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사회에서 특히 저학력 백인들에게는 이 말이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칼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찌르는 가장 아픈 칼이 바로 이런 류의 능력주의 담론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처해 있는 불행한 상황은 그 원인이 사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개인에 있다고 공격을 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 안 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대학 안 가서, 내가 명문대학 안 가서 내가 이걸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게 그 이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미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아주 야만적 자본주의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특히 백인, 저학력, 육체 노동자들, 이들에게 그런 능력주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라 칼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계속 찔러댔다는 거죠. 이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봤듯이 미국 의회에 아주 난입을 해서 의사당을 그냥 초토화시켰던 그 폭도들의 이글거리는 증오, 분노, 그게 이해가 가요. 이 지금 샌델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자존감을 공격당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불평등한 구조 자체에 의해서도 고통을 받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존감마저도 뭉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주의 논리에 의해서. 놀라운 분석이죠. 이게 샌델 교수의 분석입니다. 놀라운 분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근대 시민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로 발전해 온 거죠. 그 이전의 중세 때는 뭐예요? 아리토크라시죠. 아리토크라시. 귀족적. 다시 말하면 신분제에 의해서 사회적 지위와 재화가 배분되는, 이게 귀족적이죠. 중세. 거기서 이제는 자기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서 사회적 신분과 재화가 분배된다 라고 하는 능력주의로의 발전은 당연히 우리는 근대적 발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자유의 확대라고 생각을 해왔죠. 그런데 샌델 교수는 그 시각을 뒤집는 거예요.
능력주의야말로 폭정입니다. 타이러니. 그게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복적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말의 아리스토크라시, 즉 귀족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특히 중세 말에 이 귀족들은 일종의 계몽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말하자면 신분상의 특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계몽귀족, 계몽영주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거 사실 말이 안 된다. 어느 집안에 태어났다는 걸로 이렇게 누려? 이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이미 그 계급 내에서도 그런 회의가 확장됐죠. 이게 소위 계몽군주, 계몽귀족의 탄생입니다. 중세 말에 벌써 그게 생겨난 거죠. 그에 대해서 여기에 저항하는 평민, 시민계급들. 이 시민계급들은 바로 그러한 신분제에 의한 사회의 지배라는 건 터무니없다. 인간 이상이 맞지 않는다. 라고 저항하면서 공격을 한 거죠. 이러면서 사회가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리토크라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메리토크라시에서 지배하는 자, 즉 승자는 그런 류의 겸손함을 갖는 게 아니라 겸손함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갖는 게 아니라 턱없는 오만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가 개척한 나의 운명을 내가 개척해서 얻어낸 특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리토크라시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은 턱없는 오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리토크라시의 패자들이 있겠죠. 이 패자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엄청난 부정의한 사회적 피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사회에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항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 안 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뭘 해서. 사실상 이 문제의 근원은 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묻는,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그러한 사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전 놀란 부분이에요. 대체로 우리가 불평등의 확대라고 하는 것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경제논리에서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근데 샌델 교수는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이걸 설명하는 게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그걸 보고 좀 놀라서요. 이런 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불평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 강력한 저항이 없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샌델 교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책은 현재 미국 사회를 아주 날카롭게 분석을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책을 잘 읽어보면 미국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의 문제가 조금 더 악화되면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똑같아요, 그 문제들이.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게 샌델 교수의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능력에 따라서 그 사회의 말하자면 지위와 재화가 아주 정의롭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능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게 미국 사회도 똑같아요. 결국은 학력인데, 학력. 그래서 학력 계급사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기회 평등을 보장하느냐 하는 거죠. 이건 완전히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지표들을 사례로 들고 있어요. 책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소위 동부 지역에 있는 명문 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계급적으로 분석해 보면 너무나 확연히 나타난다는 거죠. 아이비리그 입학하는 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면 상위 1% 계층, 미국 사회에서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의 자식들이 하위 50%에 속하는 계층의 자식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계속 들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기회 평등을 주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샌델 교수가 쓰는 표현은 세습 귀족정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세습 귀족정. 귀족정이죠. 그쯤 되면 상위 1%가 하위 50%보다도 완전히 그런 소위 명문대학을 완전히 독점하고 그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그 사회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이러한 체제가 완전 세습 귀족정 사회인 거 맞죠? 저는 샌델 교수가 상당히 용감하게 그것을 문제제기하는데 놀라서요. 그렇게 센 용어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미국은 세습 귀족정 사회가 돼가고 있고 또 사실상 학력 계급 사회가 됐다. 학력에 따라서 계급이 갈리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대와 같이 벽을 밀어 부술 테니